전국의 주민등록법 인감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와 소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요. 우선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가을이 올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공직 17년차 50대 초반에 충남 소재 지하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팀장입니다. 올해 우리시 민원공무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업무 경력이 좀 깁니다. 제가 본청에서 2016년부터 근무해서 지금까지 약 8년간 꾸준히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식나눔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감 길라잡이 온나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노동부에서 근무하다 지자체로 넘어왔는데요. 그 2011년에 동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2011년은 어떤 해였냐면 이해관계인 법리가 최초로 정리돼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하달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관계인 업무가 지금 이해관계인 업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주민등록 관자는 쉽고 재미있는 주민등록 강좌입니다. 약 8년간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를 보는 안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고 오래 기억될 주민등록법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특히 신규 직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작은 도움이 될까 싶어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제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 편집 기술은 엉성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은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의 이야기인가요? 어떤 방식의 이야기냐면요.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자료는 법제처 자료를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독하면 됩니다. 무작정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다른 법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배워놓으면 마치 어렸을 때 자전거 타기를 배워놓으면 성인 돼서도 그걸 까먹지 않는 것처럼 이 주민등록법을 이해한 방법대로 다른 법률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업무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만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주민등록과 연관된 법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국적법이 있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제2공무원 관련된 해외이주법, 그 다음에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민원처리법, 민사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너무 많아 보이지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등록법은 국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법만 공부해서는 이 국적법 관계된 내용, 가족관계등록법 관계된 내용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적법에 대한 기본 지식,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민원대에서 창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구 업무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넓죠. 그 범위가 넓고 짧은 시간 내에 민원 응대를 거기다 친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업무를 기피하는데요. 기피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잘 해 나가는 힘을 기르면 이 업무 역시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부를 통해서 찾아보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간단한 특성 한번 볼까요? 처리 기한이 3시간입니다. 이거는 민원처리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즉시 민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인데 우리 창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이 즉시 민원에 해당합니다. 단순 업무죠. 단순하게 계속해서 연속된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반복된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피동적입니다. 피동적이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피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본래 업무 외에도 정부 각 부처 또는 지자체 각 부처에서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이용한 업무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많이 이해하시겠죠? 빨리 가야 한다고 민원인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실수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창구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어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좀 알았다 싶은데 모르는 게 계속 나왔죠. 6개월 정도 하면 업무가 수월해져야 하는데 늘 제자리. 이건 저도 그랬어요. 인감은 뗄 때마다 걱정이죠. 인감 걱정 너무 많이 합니다. 그쵸? 국적상실자, 재외국민 이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거 안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똑같을 겁니다. 예. 근데 공부하고 나면 국적상실자, 재외국민 오기를 바랄 겁니다. 쉬워요. 그리고 재밌고요. 미리 준비해둘 걸 예습 안 한 걸 늘 후회합니다. 어제 시간 있을 때 이거 배워뒀으면 오늘 이 민원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민원이 매일 생길 수도 있고 자주 생기죠. 식은땀 여러 번 흘려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적성에 안 맞아 이렇게 하고 다른 업무로 빨리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이 공부한 직원들 중에 주민등록법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실력이 안 느나요? 단언컨대 이겁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령 규칙을 먼저 읽어야 돼요. 중요 법조문은 아예 외우고 있어야 업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 번 보면 저절로 외워지죠. 두 번째는 전임자들로부터 구전 지침을 확인 없이 바로 현장에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구전 지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가 안 오면 무조건 세대주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 신분증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 안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업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 민원도 생기고 아니면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 걸 가져와 오라고 하면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그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지침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나 틀리나 우리가 직접 법령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업무를 하는 습관을 좀 길러봐야 됩니다. 아니땡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실력도 안 늡니다. 공부를 하면 실력도 늘겠죠. 실력도 늘면 업무도 저절로 편안해질 겁니다. 부담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법령 규칙을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으로 업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나오면 법령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사무평론가 지리의 신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사무평론가 지리의 신은 법령을 보조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때문에 법령으로 기준을 잡은 후에 법령 범위 내에서 지침을 찾아보고 그 지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채권자가 경매 목적으로 초본을 뗄 때 강제집행신청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법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송, 비송, 경매 목적상,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초본 발급이 가능하죠. 자, 경매 목적입니다. 자, 시행규칙 별표 2일 제출 서류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신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해준 제출 서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서 끝날까요? 이 강제집행신청서 하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다시 구체적인 사무편람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제집행신청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재산 명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신청은 원본이어야 된다. 원본에 잡표 서명과 사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지침만 읽어가지고는 이 앞에 그리고 또 요 내용까지 모른 채로 이것만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요과 좀 다른 패턴, 다른 케이스가 오면 이 케이스는 없네 하면 그때 지리회신에서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그 법령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소개와 인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왜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죠. 왜 갑자기 힘들게 이걸 만드나 했을 텐데 저도 읍면동에서 일할 때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사실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몰라서 계속 헤매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청취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말 중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 서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민등록법을 알아가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건데요. 행정법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